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크루트에서 취업 강의를 맡고 있는 최경호 강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수원 채용 분석편에 이어서 한수원의 자기소개서 분석편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채용 공고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많이 이 강의를 안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한수원은 현재 채용에 있어서 서류 전형이 없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기소개서가 채용 과정에 있어서 서류 전형에서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가시면은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작성을 게을리 하신다면은 면접 배수가 2.5배수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집중하셔서 작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한번 보시면은 제가 항상 가져오는 인재상 단위죠. 한수원에서 현재 인재상은 기본에 충실한 인재, 그리고 배려하는 상생 인재, 마지막으로 글로벌 전문 인재라는 인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건 앞서 말씀드린 채용 분석 편에서 말씀드린 핵심 가치 중에 하나죠. 트러스트. 채용 분석편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채용 분석편에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그리고 좀 여담이지만 항상 여담적인 요소를 드리는데 제가 우려가 섞인 말로 여러분들이 서류 전형이 없다 해서 자기소개서를 게을리 하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기타의 다른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어떤 과거에는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게을리하다, 즉 작성하다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작성해야지 이응이응으로 채워놓고 입시 저장을 했는데 그걸 깜빡하고 최종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합격 결과가 낮다. 서류 전형에 합격했으니 필기시험에 보러 와라. 필기시험이 없는 회사는 서류 전형에 합격했으니 면접장에 와라. 라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 못 가죠. 가서 말할 게 없어.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지를 못했는데 성실하게.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정말 성실하게 작성하셔야만 면접장에서 그리고 면접관들이 질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미리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즉 면접관들의 질문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에 충실히 성실하게 작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수원에 대해서 자소서를 시작을 할 텐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자소서 항목 중에 첫 번째는 본인이 지원한 직무와 관련된 경험, 경력에 대해서 기술해 주세요. 그리고 다양한 활동, 이렇게 되는 활동 등을 통해서 직무와 관련해서 경험을 쌓은 내용을 기술해 주세요. 그리고 천자로 작성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항목은 뭐냐면은 직무 능력을 평가하겠다. 그리고 자기 개발 능력을 평가하겠다. 즉 여러분들이 NCS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여러분들이 한수원만 작성하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중부발전 이러한 회사들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문항들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사기업에서도 공통적인 문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NCS 단위에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거는 NCS의 표준에 관련된 1번부터 10번 항목에 맞춰서 자기소개서 문항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정말 성실하게 작성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NCS 홈페이지에 가셔서 각 문항들에 접근을 해야 되는, 즉 여기를 보시면은 직무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직무 능력 단위에는, 즉 한수원의 직무 능력 단위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자기 개발 능력이라 함은 NCS에서는 어떠한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난 후에 자기소개서를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다음으로 보시면은 한수원에서 정말 자세하게 이렇게 글자 수까지 나누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는 내용이죠. 물론 항목이 정말 많아서 오히려 작성하기가 더 힘들어 라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세분화 시켜놓고 그리고 더군다나 각 항목마다 글자 수를 배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성하시기가 훨씬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1-1은 언제 어디서 활동 경험인지 기술해 주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직무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험과 경력에 대해서 기술하실 때 그 언제 어디서 정확하게 그 내용만 기술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해당 활동에서 본인이 맡았던 역할에 대해서 기술하시고, 세 번째로는 활동의 결과와 그리고 이를 통해서 본인이 배운 점에 대해서 기술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 제가 한번 팁을 드리자면, 먼저 여러분들이 지원하시기에 앞서서 한수원에서는 어떠한 직무 단위를 뽑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직무 단위에 지원을 하시게 될 테니까. 사무직은 그리고 기계, 전기, 화학, 통신 뭐 이러한 다양한 직무 단위에서 채용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모집 분야에서 나는 어떠한 직군에 지원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한수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직무기술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반드시 뽑아내셔야 됩니다. 직무기술서라고 하면 현재는 지금 제가 제일 윗부분에 위치한 사무계열에 대한 직무기술서를 가져왔는데, 이 내용에서는 능력 단위는 이렇게 필요하고, 밑에서 보시면은 뭐 직무기술, 태도, 지식 단위의 요소들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키워드를 뽑아내시고 단위적인 요소를 뽑아내셔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첫 번째 팁 중에 하나가 NCS 자기소개서는 정량적으로 작성해라. 정성적, 정량적, 이 말이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막 간지럽고 그런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단 일반적으로 핵심만 전해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공기업 채용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정성적인 평가와 정량적인 평가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예를 들어서 기업을 평가할 때 기업에 대한 뭐 재무구조, 재무제표 등을 통해서 기업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부분은 정량적인 평가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성적 평가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기업을 평가할 때 이 재무제표 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의 CEO에 대한 재무 현황이라든가 뭐 이러한 CEO의 뭐 전공, 학력, 뭐 이러한 CEO의 인성 단위, 뭐 이러한 요소들을 평가하는 게 바로 정성적인 평가죠. 따라서 NCS, 공기업 즉 NCS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에 지원하고자 하신다면은 자기소개서는 정량적인 형태로, 즉 단위적인 요소들로 나열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드리는 팁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직무기술서 기반 하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 분야에서 필요 기술과 필요 지식 분야에 있는 단위 요소들을 적용해서 나열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항목 있죠. 앞서 보여드린 결과와 이를 통해 본인이 배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에는 지원 분야에 있어서 한수원의 전략을 함께 제시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능력 단위를 녹여내신다면은 좀 더 합격하는 지름길에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한수원의 전략은 뭔데 대체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채용 분석편을 보시면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물론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한수원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 전략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수원만이 가지고 있는 전략 단위와 그리고 직무기술서에 나와 있는 능력 단위들을 조합을 하셔서 마지막 3번 항목을 작성을 하신다면 1번 항목은 무난하게 작성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항목도 굉장히 길죠. 본인이 현실과 타협하거나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원칙대로 일관되게 일을 처리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던 사례에 대해서 작성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항목은 뭐냐면 직업 윤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항목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와 비슷한 항목에 대해서 사기업에서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항목을 보신다면은 공기업 단위에서 정말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자기소개서 중에 항목 중에 하나다. 즉 이건 뭘 물어보는 거냐면 NCS 중에 직업 윤리에 관해서 물어보는 항목이다. 자, 제가 추가적으로 거기 나와 있는 자소서 항목을 한 번 더 언급해 드리면은 2-1번 첫 번째로 언제 어디서 활동했던 경험이며 맡았던 역할은 무엇인지 말해주세요. 두 번째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고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마지막으로 3번 노력의 결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으며 그리고 그 이후에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기술하라. 역시나 글자 수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량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굉장히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팁을 드리자면은 제가 NCS 교재를 작성하면서 이론적인 측면들을 굉장히 많이 나열을 했는데 그 중에서 직업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뽑아왔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직업윤리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소명의식과 천직의식을 가져야 한다. 직업윤리에 있어서 내가 입사한 이 회사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되고 내가 이 직업, 이 직무, 그리고 이 회사가 아니라면 안 된다라는 천직의식을 갖는 게 바로 직업윤리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봉사정신과 협동정신, 이것이 바로 직업윤리고 협동을 통해서 조직의 발전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이러한 직업윤리적인 측면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제가 3번, 4번에는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자소서 2번 항목을 접근하실 때 책임의식과 그리고 공평무사한 자세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작성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의식이라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여러분들이 뭐 잘하거나 혹은 잘못했거나 간에 여러분들의 조직에 있어서의 책임의식을 분명하게 갖추어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직에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전문의식 정도 역시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평무사한 자세가 뭐라냐면 공평한 자세로 공정한 자세로 회사에 임하라 라는 뜻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자, 그래서 이 2번 항목에서는 책임의식과 4번의 공평무사한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기입을 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 제가 적은 게 지켜야 할 원칙은 어렵지 않다. 이 말이 뭐냐면은 문제를 보시면은 현실과 타협하거나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즉 다시 말해서 지켜야 할 원칙을 지킨 사례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원칙이라는 걸 굉장히 어렵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학생들은 저는 사실상 뭐 조직 단위에서 경험과 경력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지켜야 될 원칙이 있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지켜야 될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뭐 회사에 인턴을 근무해야 된다 아니면 경험을 쌓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지 마시고 원칙은 어렵지 않으니까 뭐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작성하실 때 뭐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참고를 하지 않고 혹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뭐 인터넷 조사를 통해서 혹은 그 회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조사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전문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정말 살아있는 정보를 녹여냈었다라는 형태로 접근하셔도 여러분들은 원칙은 지키는 역할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성을 하실 때 가장 먼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직업윤리를 물어보기 때문에 책임의식이 공정성에 기여했고 이 부분이 조직의 발전, 여러분들의 경험, 경력의 발전을 이루었다라는 형태로 작성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은 3번 항목입니다. 3번 항목은 조직 혹은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지원자가 여러분들이 동료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희생함으로써 팀원들 간의 협력을 이끌어낸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소개서 항목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조직 단위 그리고 직업 윤리 단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NCS 항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이 항목에선 뭘 물어보는 거냐면 마찬가지로 직업 윤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로는 대인 관계 능력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팁을 드리기 전에 여기서 멈추셔서 NCS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직업윤리란 도대체 뭔데? 아까 저 강사가 말하는 내용 말고 다른 건 뭐가 있는데 혹은 대인관계 능력에 대해서는 뭐가 있는데 라고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부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떤 조직에서 혹은 어떤 공동체에서
일어났으며 그리고 공동체의 목표가 무엇이었고 여러분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기술하라, 200자로 써라 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동료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희생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기술해라.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희생하고 노력한 결과는 어떠하고 그리고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어떠한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팁을 한번 보시면은 대인관계 능력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한번 제가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적용하시기 가장 편한 내용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노란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윈윈 갈등 관리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갈등과 관련된 모든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받고자 노력한다면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 즉 여러분들이 어떠한 갈등 상황에서 혹은 주어진 문제를 보시면은 더 많이 노력하고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직업윤리적인 측면으로 여러분들의 책임의식과 소명의식 그리고 전문의식, 단위를 녹여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희생을 한다, 어떠한 갈등적인 요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방향 자체가 직업윤리와 대인관계 능력이 적절하게 섞여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자기소개서가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윈윈 갈등법에 대해서 어떠한 갈등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자 하신다면은 갈등을 해결하는 회피적인 요소가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고자 본질적인 측면에서 모든 갈등 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얻었고 그를 통해서 그에 대한 해결책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조직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책임의식과 전문의식, 나는 책임의식과 전문의식을 갖고 남들보다 좀 더 희생을 했다라는 형태로 접근을 하시는 건데 이러한 형태로 접근하시기는 굉장히 어색하시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책임의식과 전문의식에 대한 단위적인 측면이 반드시 녹여냈으면 좋은 자소서가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책임의식과 전문의식이 윈윈적인 상황을 갈등관리법을 통해서 관계 및 조직이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형태로 접근하신다면 3번 문항에 대해서는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4번 항목을 보시면은 간단하죠. 한수원의 인재상에 맞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고 그리고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세부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자, 글자 수는 800자이고 이 항목에서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조직에 대한 이해, NCS 10대 항목 중에 하나죠. 조직에 대한 이해라는 항목이 있고, 두 번째로 자기 개발 능력에 대해서 물어보고, 마지막으로 기술 능력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조직 이해라 함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고 앞으로 지원을 하게 될 조직에 대해서 정말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따라서 정확하게 인재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 먼저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은 어떤 능력을 개발했고 그리고 목표는 어떠했는지 기술해라.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이 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고 극복한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향후에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활용해서 이를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의 이해와 자기 개발 능력과 기술 능력을 적절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팁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인재상을 확인하실 때 여기를 먼저 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본에 충실한 인재다라고 했을 때 기술 단위 능력을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인재상 항목 중에 하나는 글로벌 전문 인재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제가 채용 분석에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글로벌 인재라고 하면 어학에 특화된 세계 각국의 문화에 특화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건 글로벌 인재라 하면 열정과 그리고 전문 역량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바로 글로벌 인재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앞서 1번 항목에서 녹여내었던 여러분들의 기술 단위, 능력 단위에 어떠한 노력을 기하였는지, 그리고 글로벌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기술 능력이라든지 자기 개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를 제시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작성 팁 중에 하나를 첫 번째로 글로벌 역량은 언어뿐만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 분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무 분야에서, 직무 기술서에서 뽑아내었던 능력 단위, 그거를 어떠한 계획으로, 어떠한 목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를 제시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기술 능력의 구성이라고 하면 제가 NCS 교재를 작성하면서 이론을 지금 요약을 한 부분 중에서 하나를 가져왔는데, 기술 능력의 구성은 기술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기술을 선택하는 능력, 마지막으로 기술을 적용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항목을 접근하실 때, 기술, 내가 한수원에 지원하는 직무 분야에 있어서는 어떠한 기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기술을 선택한 능력 단위는 나의 전공이라든지 경험 단위에 있었으며, 그리고 적용은 어떠한 계획을 통해서 어떠한 형태로 적용할 것이다. 이 세 개가 항목에 녹여진다면, 정량적으로 녹여진다면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가 빛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자면, 한수원의 직무기술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뽑아내었던 이러한 직무 기술 능력의 단위가 한수원의 사업에 적용을 시키신다면 좀 더 명확한 자기소개서가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자, 마지막 항목인 5번 항목을 한번 보시면은, 자, 한번 보실게요. 자, 단체에서 대화나 토론을 통해서 상호 입장과 상황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건설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에 대해서 기술해 주세요. 조금 어려운 항목일 수도 있죠. 그런데 기타 항목들도 다양하게 공기업에서 적용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항목 역시 정말 많은 공기업에서 공통적으로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항목에서는 NCS 항목 중에서 뭘 물어보는 거냐면, 대인 관계 능력과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항목이죠.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구성원들 간의 의견 차이가 보였던 견해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유는 무엇이고 본인의 입장은 무엇이었는지 기술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고,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본인이 사용한 방법은 무엇이었는지를 기술해 주시고 결과까지 기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대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자,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은 전부 다 NCS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에서 요구하는 세부적인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NCS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러한 단위 능력들을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팁을 한번 드리자면, 제가 이제 교재에 실었던 내용을 가져왔는데, 갈등의 쟁점 및 유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기가 굉장히 어렵다면은 갈등의 유형 그리고 문제 상황의 유형들을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나열된 항목 중에서 여러분들의 경험과 경력에 비추어서 뽑아내신다면은 NCS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요구하는 문제 상황 인지 능력에 대해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역할이 모호성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두 번째로 방법에 대한 불일치 때문에, 세 번째 목표에 대한 불일치, 절차에 대한 불일치, 책임에 대한 불일치, 그리고 가치와 사실에 대한 불일치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경험, 경력에 비추어서 이러한 단위적인 요소들로 접근하시면은 문제점 인지에 대한 그 자기소개서 항목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팁을 드리자면, 어떠한 갈등 혹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See, Feel, Change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시각화하여서 직접 보게 하고 스스로가 느끼게 하여 변화시켜서 설득에 성공하는 전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항목을 접근하실 때 의견 차이를 보였던 문제는 무엇인가? 그러면 아까
사실에 대한 불일치, 책임에 대한 불일치, 이러한 요소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뽑아내셔서 이 항목을 푸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설득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하셨던 역할과 방법은 무엇인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see, feel, change 전략, 즉 다시 보여드리면 시각화해서 스스로가 느끼게 하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전략적인 요소를 사용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항목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대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이었는가? 자, 대인 관계에 있어서 능력이 향상되는 방법을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 두 번째로는 사소한 일에 대한 관심,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약속의 의행, 마지막으로 기대의 명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방법,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에서 여러분들의 상황과 어울리는 키워드를 뽑아내셔서 접근하신다면은 마지막 5번 항목까지 수월하게 마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수원에 대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전반적인 팁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여러분들이 NCS 단위에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는 반드시 정량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여야 된다. 이건 제가 강조드릴 뿐만 아니라 이 공기업의 채용 인사 담당자 역시 정량적인 표현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라 라고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량적인 요소로 접근을 해라. 그 정량적이라 함은 직무기술서 혹은 NCS에서 요구하고 있는 능력 단위들이 자기소개서에 녹여내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죠. 따라서 그러한 직무, 능력 단위 혹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대인관계 능력, 이러한 단위적인 측면으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평가를 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면접장에서도 그러한 측면을 평가를 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정량적으로 접근해라 라는 게 제가 드리는 팁입니다. 자, 한수원의 자기소개서 분석은 여기까지였고, 이후에 있을 다양한 강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